어떤 걸 만들어내면 잘 팔릴 수가 있을까?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고 있는 아이템이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 아이디어를 더하라. 때론 기발하게, 때론 엉뚱하게. 세상을 바꾸는 흥미진진 창조의 세계. 좌충우돌, 기상천외.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향한 창업가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내일을 꿈꾼다면 지금 이들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일상을 바꾸는 놀라운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라. 첫 번째 공식, 인식을 바꾸면 새로움이 보인다. 이런 강연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산업,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네. 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 네. 나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오늘 저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강연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제작진들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험을 즐겨라. 새로운 강연 문화로 청춘을 위로하는 청춘 고민 상담소장 한동안 대표. 제가 강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해서 막 수업도 빼먹고 가서 들을 정도로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CEO분이 학교에 오셨는데 애들이 추석 체크를 안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값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 때문에 이 콘텐츠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바로 한계를 보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한계, 이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콘텐츠라면 뭐 문화 콘텐츠처럼 결합을 하고 재미있게 포장을 한다면은 이게 영향력 콘텐츠가 많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집에서 막 얘기하는데 세상을 막 바꾸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동원아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으니까 너 방부터 치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머리가 띵했어요. 방을 딱 이렇게 치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것은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제 방을 치우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제 방을 치우고 나니 집을 치우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집을 치우고 나니 동네를 치우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동네를 치우고 나니 세상을 치우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 방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도전. 진심을 전하는 모험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모험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삶이 평탄하게 상승곡선을 그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인생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지만 저는 정말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는 스토리는 우여곡절이 많고 모험이 많고 위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스토리의 관점을 딱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제 삶이나 마이클 비트의 스토리를 바라볼 때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토리는 이 모험 스토리는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위기는 정말로 기회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너무나 이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위기가 기회의 양면인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뒷면을 뒤집어 봐야 돼요. 이 뒷면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기인 채로 보입니다. 그때 뭐 파트가 보컬? 저는 혀 짧은 래퍼였어요. 래퍼요. 그리고 리더였고요. 제가. 아, 랩 좀 기억나십니까? 랩? 아니 랩은 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러면 그때 했던 안무라도. 춤은 제가 좀 추는데. 아, 그래. 안무 살짝 맛배기로 한 번만 좀. 야, 박수가 나오네. 박수가 나와. 예. 이제 웨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아. 예. 아. 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라. 모바일 뷰티 커머스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김강일 대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바일 환경이 상당히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막 드라마가 막 웹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만화책이 막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뉴스가 카드 뉴스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바일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막 생산되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막 그걸 이제 소비합니다. 그 컨텐츠들.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서 내가 어떤 트렌드 안에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커머스, 이게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모바일 상황에서 정말 최적화된 쇼핑몰이 뭘까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외국에 되게 좋은 글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인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잘하면 유튜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이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바이 버튼이 달리면 아마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들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되게 자료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향한 도전. 낯선 시장을 개척하는 김강일 대표의 방법은 바로 자신만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근데 저희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제가 이렇게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상품 입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커머스, 쇼핑몰은 결국에는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아야 유저가 들어옵니다. 또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아야 이런 소셜 커머스, 홈쇼핑, 오픈마켓, 이런 대형 그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 입점이 안 되니까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저희만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 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유통구조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먼스톡에 입점을 하면 영상 제작 비용과 연예인의 모델료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무조건 최저가로 판매해야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입점 업체가 상품만 있으면 저희한테 막 찾아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최저가인 상품이 되게 많아지고 저희가 직원이 10명밖에 없으니까 모든 상품을 다 찍어줄 수가 없어서 이게 좀 경쟁력 있는 상품, 좋은 상품들만 추려서 우선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력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만의 어떤 서비스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사실 그 전화선 뭔가 연결해주는 연결에 달인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경험을 통해 해결하라. 외식 주문 중개 서비스를 개발한 연결의 달인 전화성 대표. 가장 큰 문제가 콜센터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콜센터 저희가 온라인 주문은 홈페이지 주문은 처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콜센터는 실제 저희가 들어오는 전화를 상담사들이 제대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처리를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상담사 입장에서 전화를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우리 회사에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주문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톱 10 안에 들어갈 정도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받은 주문 건수를 헤아려 보면은 22,0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첫 번째 문제는 들어오는 전화량 자체가 실제 예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량이 예측이 안 되니까 상담사들을 실제 정확하게 배치를 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전화량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전화성 대표는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용기란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용기다.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드는 예술의 힘. 알고 보면 일상 곳곳에 예술적 영감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이제 창업에서 예술의 꿈을 펼쳐야 할 때. 두 번째 공식, 예술 속 창업 요소를 찾아라.
이제 뭐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네. 뭐 벽에 뭐 소변 금지라든가 개조심 이런 문구들만 본 기억이 있어서 네.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었고요. 세상의 편견에 도전해라. 자유로움을 꿈꾸는 거리의 화가. 그래피티 아티스트 유승백.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술 아카데미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술 아카데미 획일화된 그런 미술 아카데미 교육이 상당히 염증이 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작업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인데 예고를 진학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재밌는 미술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나에게 맞는 미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9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힙합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피티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피티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큰 스케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스프레이 페인트 하나로 만들어내는 자유분방한 세계.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어요. 실패한 다수의 사람들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그걸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여기 여러분들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면 이 명언을 한 번씩 생각하면 어떨까. 손만을 이용해서 뜯어서 끼워서 조립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직접 우리가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레고나 이런 건 제품처럼 예. 직접 조립을 한다는 거죠. 예, 설명서가 안에 들어 있어서요. 그걸 보시면서 조립하실 수 이걸 있습니다. 종이로. 예, 예. 그래요. 오, 밖에도 돌아가고. 네. 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가진 종이니까. 않습니다. 네. 그렇죠. 평범한 아이템에 주목하라. 키덜트를 꿈꾸는 종이조립 디자이너 이하림 대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저희는 종이를 선택을 했어요. 메모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뭐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종이라는 소재였거든요. 그 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즉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건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상품을 담을 수 있게. 그것을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양산을 하게 돼요. 양산을 해서 이제 빨리 시장에 내놔야겠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금도 많이 투자가 됐고 시간도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겠다 해서 다 양산을 한 후에 전국의 대형 서점 그리고 디자인샵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낙담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디자인 상품을 내놓으면 팔려야 되잖아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굿 디자인 인증까지 받았고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몇 개의 상품만을 놓고 골라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소비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품을 약 20가지 정도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때는 국내가 아닌 세계 무대에 내놓게 되는데요. IF 디자인 어워드라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 내놔서 수상을 하게 되고요. 세계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이하림 대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이하림 대표만의 노하우는 주변에서 어떻게 종이 제품이 그렇게 출판이나 종이 의류까지도 할 수 있느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저희 제품이 주가 되고요. 주변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면 되는데요. 책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있잖아요. 줄거리에는 소재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주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저희 제품을 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출판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옷이 구겨지지 않게 간지라는 걸 넣어줘요. 잡아주는 간지를 넣어줍니다. 그 종이는 그 종이에 저희 도면을 넣어서 옷은 입고 그 간지는 조립해서 응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 뒤에 보시면 이것도 캘리그라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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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씨의 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네. 너무 억지로 감사드립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라. 글씨의 생명을 불어넣는 캘리그래퍼 이상현 작가. 디자인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우리 전통 문화예술이라는 그 묵향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출판 시장에 문을 두드렸고요. 영화 시장 또 그 외에 여러 디자인 장르의 곳을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자인 시장은 참 냉정했습니다. 제가 가서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디자인하는 곳입니다. 저는 잡상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몇 차례 찾아뵙고 해도 전부 다 거절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남들은 이 전통 문화 예술을 알리기 위해서 뛰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주저앉고 싶었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커왔던 전통 시장이 이상현 저 녀석은 전통을 왜곡하고 있는 이단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진심은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날 그렇게 바라봐 주는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뛰다 보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악물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처음 창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야 그때 가서 하나씩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 곁에 다가서기 위한 오랜 여정.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상현 작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적인 글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전통의 문방사호를 가지고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젓가락을 쓰게 되고요. 또 이쑤시개를 쓰게 되고 또 기우지개 면봉을 쓰게 되고 네네네. 그 외에는 나무의 가지나 풀 뿌리를 가지고 작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눈에 띄는 많은 것들이 다 저의 작품을 위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예술을 동시대의 문화로 뿌리내리고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일.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재여야겠죠? 무심코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 보통의 하루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세 번째 공식, 일상에서 발견하라.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을 개발해서 창업을 하였고 또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라. 1인 창조기업의 신화, 주부 발명왕 이정미 대표. 요리할 때마다 그 식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식재료들을 보통 이렇게 남거나 그러면 냉동실에 그 비닐 같은 데다 담아서 얼려 쓰거나, 그리고 얼렸다가 또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해동시켜서 쓰거나, 양념 같은 경우는 특히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닐에 얼려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통에 담아 쓰곤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한번 개발해서 편리하게 써보자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주부 구단의 눈썰미로 이뤄낸 놀라운 성공 신화. 그 뒤에는 눈물겨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산을 개간을 해서 그 꿩 농장 설치도 하고 정말 그 어린 그 꿩을 분양을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꿩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구었던 새로운 사업이 물거품이 된 거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뒤로 다시 저희는 이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또 다시 IMF가 온 것입니다. 점점 그 경영도 힘들어지고 끝내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월세 내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조차 사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하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절망적인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위대한 도전. 그녀에게 창업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 그리고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그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수출까지 하게 됐는지, 무엇보다도 그 아무리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 가슴에 희망 하나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직접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저도 이제 같이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뭐 저도 뭐 누구 뭐 직위 고하를 막무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에너지로 승부하라. 청소원을 선택한 청년 CEO 신대섭 대표. 이제 아무래도 발전 시설 자체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가 돼서 이제 굉장히 높은 곳이나 이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청소하시기에도 힘들고 이제 워낙 넓은 양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전문 업체를 찾자니 전문 업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꼭 필요한 서비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을 텐데 왜 이 서비스가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국내나 해외 사례를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정말로 전문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이 이제 태양광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태양광 판넬 전문 청소 업체를 차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태양광 판넬을 청소를 통해서 이제 효율이 향상이 된다라는 자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돼 있는 거, 미국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 전부 다 번역을 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보도 자료로 이제 압축을 했고, 그거를 이제 에너지 관련 신문 이제 매체라든지 에너지 관련 잡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언론사들한테 이제 전부 다 뿌렸는데요. 일단은 태양광 판넬 청소가 왜 필요하고 업주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쉽게 이제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그런 기사를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미래 사업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도전. 가능성을 발견한 신대섭 대표는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 과감히 첫 발을 디뎠는데요. 지금 태양광 업계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태양광 업계 자체는 지금 20대에 창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아예 없습니다. 좀 빠르면 30대 중반 후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창업자분들께서 고착된 시장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말 고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흠 때문에 새 양말이지만 공장에서 버려지는 양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양말을 가지고 만든 그 손목 쿠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라. 업사이클링의 선두주자 박미현 대표. 우리 주변에
약간 여전히 가치가 남아 있지만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되게 많이 있지만 맨날 버려지는 부분들이 였던 거죠.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많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요. 현수막이라는 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모르지만 하루에도 몇만 장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되게 많이씩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활용이 버리는 사람 따로, 재활용해서 쓰는 사람 따로였다면 리싱크를 통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고 다시 그 재활용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괴로운 것들이 많은데 대회를 한번 할 때마다 버려지는 페트병이 몇천 개, 몇만 개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최됐던 마라톤에서는 그 페트병을 수거해서 저희가 담요로 만들어서 마라톤을 개최한 회사가 연말에 다른 기부 이벤트랑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들을 했었고요.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업사이클링에 나선 박미현 대표. 스토리를 갖고 다시 태어난 물건들을 통해 아름다운 상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식을 얼만큼까지 바꾸고 얼만큼까지 고정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정말 창업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창조의 가치. 우주 속에 가득한 상상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해보세요. 고정관념을 깨는 여러분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방송 이후 해외 사업 때문에 열심히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늘 꿈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희는 2015년 한 해 동안 방송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 한 해 성취하고자 했던 부분들 잘 성취했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1년을 보냈고요. 내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제품 알라리소 플러스도 출시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